네. 한국갤럽 오늘 지지율은요. 긍정 35, 부정 57이에요. 긍정 35, 부정 57인데 이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어. 일단 문제가 뭐냐면은 이번 여론조사에는요. 나 희한하게 나 이런 거 처음 봤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3개월 분야별 정책 긍정평가 7가지 분야에 대해서 다 물어봐. 예를 들면은 뭐 정치 잘했습니까? 물어보면 예 아니요 답할 거 아니에요. 네. 복지 잘했습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이 많아지면 윤석열 반대하는 층들은 아무래도 시간 많이 걸리니까 싫든 좋든 중간 이탈할 확률이 높고요. 바빠서라도 짜증나서라도 이탈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결론은 나중에 윤석열 여론조사라는 게요. 한 문항이라도 답을 안 하면 여론조사에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1년 3개월이라는 게 뭐야? 뭐 취임 100일도 아니고 취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년 3개월 잘했냐고 물어보는 건 좀 뭔가 좀 이상하잖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분야별 평가 한번 보세요. 경제 잘했다 27. 정신병자. 복지 잘했다 37. 부자들. 와. 부자 복지잖아. 부자 복지잖아요. 부자 감세가. 교육 잘했다 23. 대북한 이런 문제는 좀 먹혀. 40. 근데 부정평가는 44예요. 외교 잘했다 36. 부정평가 52. 인사 잘했다 19도 있습니다. 인사 잘했다. 에라 이 양반들아. 가족들인가? 윤석을 지지하는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경제, 교육, 인사. 부동산도 윤석열은 못했다 소리가 더 많아요. 윤석열이 찍은 사람들 상당수. 어저께 민주당이 대선에 진 이유 다시 말할 때 부동산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찍었다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때 총리가 누구? 이낙연? 그런 거야. 근데 부동산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건데 더 큰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당신은 보수입니까? 중도입니까? 진보입니까? 물어보면 갤럽은 늘상 이런 식인 거죠. 보수 응답자가 311명, 진보 응답자가 245명. 이번엔 너무 차이 났네. 거기다가 하나 더 있어요. 저 중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상당수는 투표장에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전화 면접은 중도가 제일 많이 나와. 꼴 보기 싫은 거야. 민주당도 싫고 윤석열은 더 싫어. 근데 자동응답 기기가 물어보는 거는 바빠도 답을 하는 사람들은 투표장에 나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응답에 중도나 이런 사람들 숫자는 확실히 적어요. 10% 밑에 있다고. 저거는 지금 퍼센티지로 보면 1000명 중에 34.3%가 중도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빼고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수가 훨씬 많이 표집돼 있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잘 안 나오는 거라서 오늘 소개는 생략.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지금. 정상적인 여론조사만 내가 소개할게요. 나주의 시라소니 푸나님 이야. 이 시대 진정한 영웅입니다. 마차 그린 바른변님 언제나 응원 문용찬님 감사하고요. 바른 변 나주의 빨리 와라. 시라소니 자 감사하고요. 시라소니. 어쨌건 한국갤럽은 윤석열 정부 분야별 정책평가 질문이 7개 하면서 진보층이 이탈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여론조사는 이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다 이제 정상적인 여론조사 한번 볼게요. 윤석열 지지율 긍정 32.7, 부정 64.2. 야, 저거 숫자 보면 뭐가 느껴지는 게 없을까요? 딱 2배. 딱 2배. 100명 중에 60명이 윤석열 못해. 30명이 윤석열 잘해. 딱 이런 느낌인 거죠. 저 눈깔은 제가 내가 포토샵 실력이 없어가지고요. 그림판으로 그냥 지웠어요. 마차님이 했으면 선글라스 이쁘게 그려드렸을 텐데. 근데 긍정평가는 이번에 2.9% 하락했고요. 부정평가는 2.4% 상승했습니다. 잼버리 사태 여파가 크죠. 보수가 보기에도 창피한 거죠, 진짜.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론이 변한 게 아니다. 여론조사는 여론이 변했다기보다는 지지층의 사기 문제다. 부끄러우니까 관심 꺼버리는 거죠. 여러분들도요. 윤석열이 대통령 되자마자 TV 안 봤잖아요. 한 달 가까이 안 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 볼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지지한 사람이 잼버리 또 개판 만들어놨어. 그러면 관심 꺼버리는 거예요. 민주당 애들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막 찬성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 일단 안 들어오는 것이 새날입니다. 불편하니까요. 그게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거예요. 지지층의 사기가 올랐냐 안 올랐냐. 자,
잼버리 파행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윤석열 60.2, 문재인 정부 31.2. 이것도 딱 배지 않습니까? 저거는 있잖아요. 그냥 저게 한 30%에서 20% 정도는 그냥 정신병자라고 보시면 돼요. 사태를 몰라요. 문재인 집권 7년 차, 시발. 여기서 진짜 중요한 여론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한미일 회담할 때, 한미일 정상회의 할 때 윤석열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어이 기시다. 방류 반대야?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68.0이에요. 아까 윤석열 지지율 반대보다 훨씬 더 높잖아요. 국민들 상당수 윤석열을 때려잡을 이슈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죠. 윤석열 지지층들도 상당수는 윤석열 방류 반대해야 된다. 근데 지금 어때요? 분위기 어때요? 윤석열이 미리 작년, 재작년부터 세워놨던 그 답정너 계획 때문에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찬성하고 있잖아요. 괴담 이야기하면서. 오염수 방류 수용해야 된다가 25.3. 이건 정신병자니까 넘어가시고요. 미친 거지. 정당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 47.9, 1.8% 올랐고요. 국민의힘 34.1, 0.7%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확 떨어지진 않는다니까요. 너무나 탄탄한 정신병자 기반이 있어. 이건 어떻게 못해? 세월이 밀어내야 돼. 한 30년 지나야 됩니다. 내가 한 7, 80 될 때까지는 안 바뀔 거예요, 저거. 세월이 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프를 보시면은 저렇게 됩니다. 이원욱은 왜 이런 걸 인용하지는 않을까요? 믿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지. 설마 내가 싫어하는 이재명이 당대표인데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이기고 있다고? 그것도 심지어 10한5% 가까이? 그런데 국회의원은 제명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자, 내년 총선은 어떻게 할 거냐? 정권 안정론 36.3. 윤석열 찍을래? 그리고 정권 견제 민주당 찍을래? 47.9. 모든 여론조사가 다 그래.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온 여론조사에서 내년에 일당이 누가 될 것인지를 물어보는 설문. 최근에 우리가 소개해드린 적 있죠. 국민의힘 지지층도 민주당이 일당 될 거야라는 패배주의가 있는 거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혁신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평가가 안 좋았어.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다 똑같은 생각이었을 테니까. 혁신이 저것들 뭐하냐? 까지만 반영된 여론조사가 오늘 나왔어요. 혁신한 여론조사는 최종 발표는 여론조사에 포함이 사실상 안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제 오후에 발표했고 여론조사는 어제 오후 즈음에 잠깐 그 시간까지 하고 저녁에 분석해서 아침에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10%도 반영이 안 된 거죠. 다음 여론조사에 반영되겠죠.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이미 그 혁신안이 나오기 전에 한 여론조사를 마치 현재 혁신한 여론조사인 것처럼 수박들이 써먹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닝컨설트 윤석열 지지율 긍정 25 부정 69. 모닝컨설트는 이제 기시다하고 윤석열을 한 몸으로 봐야 될 것 같네요. 이번 주에 기시다가 여전히 꼴찌에서 두 번째를 했고 윤석열이 한 계단 내려와서 꼴찌에서 세 번째를 했습니다. 나란히 가고 있는 거죠. 사이좋게. 그럼 뭐요? 지금 체코 총리를 빨리 치워버리고 싶네요. 조 바이든도 40%다. 저기 보면 조 바이든 있잖아요. 윤석열 25%, 기시다 23%. 아주 지지율이 뭐 이딴 것들끼리 만나갖고 뭐 미일한 정상회의 한다고. 아유, 기시다는 왜 그러냐? 윤석열이 그렇게 도와주는데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빨라서 지난번처럼 올라가고 싶은 계기를 만들려고 이번에 방미에서 뭔가 또 이벤트를 깜짝 만들겠죠. 자, 시사저널하고 갤럽이 한 여론조사.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이재명 대표 2년 연속 1위. 물론 여기는 대통령 빼고예요. 대통령 실질적으로 나라를 움직이고 있긴 하죠. 지금 개판 치고 있는 있지만. 이재명 2년 연속 1위. 이번 여론조사 결과 나왔어요. 이 시사저널 제목이 이거예요. 맞으면서 커지는 존재감. 이재명 2년 연속 1위.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일반 국민들
이재명을 57.2%가 한국을 이재명이 움직이고 있다. 야. 영향력이 가장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전문가 그룹이 있고요. 일반 국민 그룹이 있습니다. 자, 전문가 그룹은 이재명이다. 39.2%. 일반 국민은 57.2%가 이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똑똑한 사람들은 다 이재명인 네. 거죠. 네. 자,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한덕수, 홍준표, 김기현 전문가 그룹은 제가 패스할게요. 왜냐하면 저거는 지들 뇌피셜일 테니까. 한동훈, 한덕수, 홍준표, 김기현, 문재인, 이낙연, 안철수, 원희룡, 오세훈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어쨌건 2년 연속 1등이라는 거.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사퇴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 총선은 이재명 대표가 없으면 민주당 망한다. 구심점이 없는 상태로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 위해 딱 그거 아니에요? 나는 총선에 당선되던 민주당 망해도 좋아. 실제로요, 그 박근혜 때 그런 이야기가 되게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권 찾아오지 않아야 특히 수도권에 있는 단수공천 주로 받는 수박들 입장에서는 내가 국회의원 되는 게 중요해. 왜? 수도권은 야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권은 잡지 않아도 난 국회의원 해먹을래 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었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론조사는 여기까지. 이번 주도 윤석열 망했군요. 근데 또 이혼 의기는 또 갤럽 이야기만 또 주구장창하겠죠. 이 갤럽 씨. 자, 여기까지 하시고 여론조사는 여기까지 끝. 자, 살다 보면 좋은 날님. 퇴근 시간 다가오는데 새날 땜시 진도가 안 나가네요. 그래도 새날 좋아요. 오늘 정령, 오매불망 기다린 정변은 왔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발하셨네요. 윤영환 변호사님. 자, 보안관이 간다님 혁신한 찬성 감사합니다. 그래, 혁신한 찬성이라는 슈퍼챗이 막 200개 올라가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소액 십시일. 투표를 하시든가. 네. 우승민님. 유승민 아니고요. 정당 지지율 민주당 솔직히 60% 돼야 압도적인 윤 정부가 너무 개판인데도 안 올라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여전히 그거 하고 있거든요. 정책. 많은 분들이 답답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주는 점수는 88점 정도 나와요.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그게 꾸준함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한테 정권을 맡기자라는 여론으로 전 수렴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그리고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